미국 내 휘발유 값이 마침내 급락세로 돌아섰으며 다음 달 중순 전국 평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7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전철역 3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올해 말 주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마침내 급락세로 돌아섰으며 다음 달 중순 전국 평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은 어제 브리핑에서 몇 주 내에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스타인 자문위원은 하루 전인 17일에도 CNN에 출연해 이달 말까지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었습니다. 또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등이 빈손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 순방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곧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증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 주민들이 7월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SNAP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최대 수준의 SNAP 혜택은 수십만 가구가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팬데믹 영향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식품 소매업체에도 경제 부양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의 SNAP 수혜 가구들은 오는 22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 카운티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뉴욕시가 전철역 3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13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 전철 3개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설치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설치 효과에 따라 향후 다른 역의 확대 설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곳은 타임스퀘어역 7번 라인 플랫폼, N라인 3에비뉴역, 서핀 블러바드 아처 에비뉴, JFK 공항역 1라인 선로입니다. 이번 3개 역 스크린도어 설치에는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올해 말 주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월 31일까지 정치자금 모금액 중 93,211달러를 여론조사 회사인 익스페디션 스트래티지스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회사는 연방 상무장관,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등을 역임한 지나 레이몬드,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 부통령 후보 등을 역임한 팀 케인 등이 애용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컨설턴트인 랍 콜은 만약 당신이 여론조사 기간에 93,000달러를 지불했다면 이를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쿠오모 전 주지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또 뉴욕주 민주당 의장인 제이 야곱스도 장래 선거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그가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면 이는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전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사임 직후에도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해 자진 사퇴 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말 텍사스 유베일드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유베일드 총기 난사 사건 조사위원회는 어제 77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찰의 조직적인 실패가 확인됐다고 단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경찰과 FBI 요원 등 376명이 출동했지만 진압을 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77분 동안 사건 현장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격범 제압을 위한 훈련 지침을 지키지 못했으며 자신의 안전보다 무고한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현장 지휘부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했으며 여러 사법 집행기관 간의 의사소통도 무너져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81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이 앞으로 3년 더 소장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이제는 은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어제 CNN에 출연해 오는 2025년 1월에 끝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전에 현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오랫동안 밝혔었다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자신이 은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마음속에 특정한 은퇴 일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은퇴 절차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3년 정도 더 연구소장직에 재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1984년부터 소장으로 재임한 것을 감안하면 약 41년간 소장직을 독차지한 게 됩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매끄러운 책임자 교체를 위한 좋은 체제를 구축했다고 자화자찬성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연구소 수장직을 무려 40년간 독차지한 사람이 매끄러운 책임자 교체에 운운하는 것은 낯이 두꺼워도 이만저만 두꺼운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의 나이가 무려 80을 넘겼기 때문에 인지 능력 등이 극히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소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등 지극히 비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초기 미국 대확산의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다음 달 대만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직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때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이후로 25년 만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태에서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은 대만과 더불어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본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매입이 5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외국인에게 팔린 미국 주택은 9만 8,600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1년간 매매 건수보다 7.9% 감소하면서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며 2009년 외국인 주택 매매 통계 이후 최저입니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건수는 줄었지만 매매 액수는 590억 달러로 전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미국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61억 달러로 가장 컸지만 지난 2017년 317억 달러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져 외국인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주택을 둘러볼 기회가 늘면서 거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달러화 강세에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됩니다. 지금 유럽에선 며칠째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곳곳에서 대형 산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페인 한 마을에서 굴삭기 한 대가 산불이 일어난 쪽으로 향합니다. 저지선을 만들려 애써보지만 되려 불길에 갇혀버립니다. 중부 또 다른 마을에선 산불이 바람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순식간에 도로와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심까지 내려온 산불에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도 벌써 며칠째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3만 2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Pues muy afectada porque esto es un castigo que no nos merecemos esto, no merecemos esto.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쳐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 넘게 치솟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만 폭염으로 1,1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이 익숙하지 않은 영국에서도 오늘 한낮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 기상관 측 36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Global warming's really a thing. It's not even the hottest point of summer yet, so it's going to get hotter. 영국에선 활주로 일부 구간이 열기에 부풀어 올라 공항 운영이 중단됐고 선로가 뒤틀릴 위험 때문에 일부 구간에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독일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도 폭염이 이어지며 유럽 내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지금 보신 유럽의 폭염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지구 곳곳을 돌아가며 예상치 못한 폭염이 이어지는데 언제 한국 순서가 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전 세계의 현재 기온을 평년 데이터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서유럽이 검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평년보다 10도가량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대서양에 머물고 있는 저기압 때문입니다. 저기압은 공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펌프처럼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를 서유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동쪽에 두 개의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고 해서 블로킹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기압 때문에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더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이 동부의 블로킹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서쪽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 블로킹 고기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아래로 장마전선, 밑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보이시죠? 이 블로킹 고기압이 한여름 폭염을 부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장마가 심했던 재작년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최근 더위가 덜한 편이고 장마도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이런 현상을 부추깁니다. 극지역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두 지역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블로킹 고기압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난화로 극지역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면서 블로킹 고기압이 더 많이 만들어져 지구 날씨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변해갈 거란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